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실적을 발표한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마트 주가에 이런 호실적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테니까 실적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마트는 올 3분기에 연결 기준 1,51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한 수준이고요. 별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1,40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2017년 4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업계에선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국내 소비 심리가 되살아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항상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연결 기준, 또 별도 기준 이렇게 좀 나눠서 발표가 되던데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둘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재무제표나 공시를 보시기도 하시던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결 기준이라는 건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모든 자회사들을 합쳐 나타낸 것이고 별도 기준은 해당 기업만의 재무제표를 나타낸 겁니다. 즉 자회사를 제외한 이마트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11.1% 늘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마트가 따로 보나 합쳐서 보나? 지금 실적 개선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실적이 잘 나오면 또 매번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배당 관련해서 어떻게 좀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많이 벌었으니까 조금 더 준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마트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적자가 나더라도 주당 2,000원은 보장해주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앞서 별도 기준, 연결 기준의 차이를 설명한 것에 이어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무제표나 공시를 볼 때 흔히 볼 수 있는 용어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마트의 3분기 실적을 참고로 볼까요? 네. 영업이익률을 계산을 하면 약 3.3% 수준일 텐데요. 사실 유통업계는 이 구조상 영업이익률 자체가 3% 안팎으로 높지 않은데 영업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내놓은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네, 3년간 이익의 15% 적자가 나더라도 주당 2,000원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주주가 아닌 게 속상할 만큼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의 배당금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2017년엔 주당 1,750원이었고요. 18년엔 2,000원, 지난해 또한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적자를 내더라도 2,000원은 약속을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전보단 배당금 규모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여겨지고요. 한편 일각에선 정용진 부회장의 증여세 마련을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참 최근 들어서 증여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삼성그룹주 얘기를 다룰 때도 이 증여세 관련 이슈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마트도 증여세와 관련된 이슈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 9월 28일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 회장으로부터 이마트 주식 229만 주가량을 증여받았는데요. 증여 당시 주가로 환산을 하면 정 부회장이 증여받은 지분 가치는 약 3,244억 원 수준입니다.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증여세율은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는데 최대 주주가 증여할 경우 또 할증이 되거든요. 정 부회장이 약 2천억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부터 60일 이후, 즉 이 4달간의 종가의 평균으로 결정을 합니다. 즉 7월 말부터 이달 말까지의 종가의 평균으로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가 결정되고요. 따라서 일각에선 정 부회장의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이마트가 이렇게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든 이 증여세를 위한 재원 마련이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다라는 건 여념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증권사 전망도 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한 대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경쟁사의 점포 폐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마트의 경우 트레이더스와 섹닷컴이라고 하죠. 이 고성장에 따른 이익 증가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선 3분기 실적 구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턴어라운드의 시작점이다라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키움증권은 내년도 전사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고요. 이 밖에도 오늘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마트의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턴어라운드의 시작점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마트입니다. 향후 행보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